해외 주식 거래대금 230억 불. 하지만 해외 주식 자격증은 없다. 해외 주식도 이제 자격증 필수 시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 주식 전문 자격증 출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와 함께라면 슈퍼맨보다 빨리 해외 주식 전문가가 된다. 12월 1일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에 도전하세요. 11월 16일까지 원서 접수.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해외 주식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세요. 뭐 흐름을 이해가 갈 텐데 처음 보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름 오히려 해외 주식 기초 시험인데 해외 주식 시험인데 이 내용 가지고 더 헷갈려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잘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분석하는 거에는 그 주식 분석하는 거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이라 그러죠. 기본적 분석을 이제 펀더멘탈 분석이라 그러고, 기술적 분석을 이제 테크니컬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테크니컬 분석은, 그러니까 테크니컬 분석이 더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더 많이 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 분석을 더 많이 하는 건데, 내재 가치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기본적 분석이 15문제고 기술적 분석이 15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혹시 여기 책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책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책 없으신가요? 이 설명을 어디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네네, 예. 아니요,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고 주문하면 바로 그냥 배송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야, 아까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야 그 저희가 배송하는 시스템이라, 네, 뭐 이렇게 돈 주고 막 이렇게 파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네. 시험은 1년에 지금은 4번 계획하는데 4번까지 무리일 수도 있어서 한 3번 정도, 3번에서 4번입니다. 많으면 4번이고, 원래 분기마다 하려고 했는데 4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올해 처음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4번에서 3번 정도거든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시면 기본적 분석 그 1번 문제가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기본적 분석이 어떤 거냐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바로 설명하면, 기본적 분석은 그 내재 가치라는 게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 주식 설명할 때 보시면 이렇게 이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치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 가격은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게 고평가됐다, 뭐 여기 저평가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이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이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 옳지 않은 건데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인데요. 2번에 보시면 그 현재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가는 미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하실 때 보시면 향후 기대 이익에 대해서 기대 이익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향후 가이던스가 나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P0는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렇게 쓰거든요. 뭐 기대. 그래서 이 기대되는 배당 이익이거든요.
이걸 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할인해서 한 게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래 이익입니다. 그 현재 이익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K라는 부분이 할인율 내지는 뭐 인플레이션, 뭐 기업의 위험도 이런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 분석도 해야 되고 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차례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경제, 산업, 기업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식을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래 이익을 할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쭉 가다 보면 무한대까지 있는 걸 갖다가 전부 할인해서 가격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뭐 그 경기 변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변동이란 어떤 거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 틀린 부분은 3번에 이제 국민소득 부분은 그 중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 산업 분석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 그 산업 중에 이제 성장 산업이 이제 특히 IT 기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그 옳은 거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교재가 다 없으시니까 두 번째 보시면 그 성장기가 있고 그 보통 이제 제품에는 그 처음에 출발할 때 초익비가 있고 이제 성장하고 안정기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신제품을 내놓게 되면 처음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초기에 어떤 그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막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게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나타내는 게 이제 이 변동에 대한 부분인데, 안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실적이 여기 보시면 이제 높은 시기가 아니고 좀 낮은 시기인데 그런 부분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게 지금 3번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처음에 초반에 개척기,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약간의 그 말만 바꿔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교재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내용을 그냥 해놓은 부분이라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구재 쪽은 내구재 산업은 방어 산업이 아니죠. 방어 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유틸리티 산업이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이고요. 내구재는 순환 산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교재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라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4번을 가면 4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것도 이제 뭐 다 기업 분석은 보통 이제 질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양적 분석이 있고 질적 분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내는 내용인데 이게 다 그냥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말을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제품의 시장 지위는
그 제품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품 수명 주기거든요. 이 제품의 수명 주기가 이제 제품의 수익성과 성장성 분석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바꿔 놓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읽어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얘를 바꿔 놨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나머지는 읽어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는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게 조금 힘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그 재무 비율 분석하다 보면 수익성 보통 이제 그 주식 투자나 뭐 이렇게 분석할 때 수익성 분석도 하고 성장성 분석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표가 성장성 지표가 있고 수익성 지표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을 분류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성장성 지표는 뭐가 있다? 수익성 지표는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수익성 지표 중에 이제 ROI가 있고 ROE가 있고요. 그러니까 ROI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총 투자지 않습니까? 인베스트먼트는 총 투자에 대한 리턴, 그러니까 수익 돌아오는 게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고 ROE는 에쿼티니까 그 자기 자본을 투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만 알아도 이 지표 여기에 나오는 서술한 이 부분을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ROI는 총 자본, 총 자산을 투자한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고 ROE도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것만 투자한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은 이 영업 이익을 이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식만 알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100%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높은 거죠? 영업 이익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갚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건 뭐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토빈의 Q 같은 경우는 토빈의 Q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M&A 이 M&A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문제에 보시면 1번 다 서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기업 자산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라고 했으니까 토빈의 Q가 주가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Q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비싸게 주고 사야 되겠죠. 시장에서 이제 가치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M&A 대상이 되냐 안 되냐. M&A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헤지 펀드나 높은 이렇게 벌처 펀드든 이런 사람들이 사게 될 때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이하인 걸 사야겠죠. 그러니까 가치보다 싼 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보다 싼 거를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1 이하인 기업이 M&A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뭐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 넘어가서
손익계산서 그 대차대조 회계에 관련된 그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차대조표는 어떤 일정 시점, 이 BS 하고 IS하고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IS는 손익계산서는 기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것만 찝으면 이건 시점이고 얘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한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다. 그래서 그 문제 12번 같은 경우 제가 12번에 그 재무상태표는 특정 기간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2번이 틀린 건데,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책으로 소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죠. 제일 중요한 게 뭐 이 ROE가 계속 나오는데,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ROE 분석은 중요한 부분이라 ROE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뭐 계산 문제는 이걸 계산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ROE 자체는 ROA가 있거든요. ROA에다가 뭐 에다가 S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걸 왜 보냐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보통 기업들이 자기 돈 갖고만 거래하지 그 기업을 운용 안 하잖아요. 다 그 은행 대출을 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큰 위험을 부담하는데, 이 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식을.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나오는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거를 보통 그 주식 일반 같은 경우 신용 쓰시면 레버리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 갖고 크게 올라설 수 있는 거 비슷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건 계산 문제로 낼 것도 아니고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뭔지,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B가 위에 있다 보니까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겠죠. 그죠? 비례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는, 이 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뭐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 어떤 식으로 얘가 높아질 건지 뭐 낮아지는지 관계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식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문제를 계산 문제를 낼 건 아니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ROE가 계속 중요해서 ROE를 또 나오는데 ROE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보통 ROE를 또 ROE는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기 자본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본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 얘를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이걸 이렇게 여러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같은 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기랑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 이 문제 해설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납세 전 이익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매출액 오타가 났네. 이걸 다 쓰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럼 아까 납세 전 이익이 들어갈 거고 영업 이익이 들어가고 그럼 여기 영업 이익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매출액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책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나오는 게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액 분해 영업 이익이니까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의 효율성. 자산의 효율성은 총자산분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매출로 얼마나 일어나는 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자산 이용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분의 매출액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온 이제 여기는 총자산분의 아까 이게 자기자본 이렇게 해서 이 하나가 이 한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가지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는 식이 있어요.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이해를 하셔야 뭐 단순히 외워도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조금 아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8번은 이것도 식입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를 어렵지 않아서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식은 책에 나오는데 지금 없으시니까 자 기대 수익이니까 무혐 그 RF가 이제 무혐 이자율이거든요. RF 플러스
이게 RM이 시장의 위험이거든요. 시장 위험 마이너스 RF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기본식입니다. 이게 모든 그 증권 관련 어떤 시험에도 다 나오는 건데,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시험이 어렵지 않게 내기 위해서 그냥 보시면 빼고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산 방식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구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 뭐 별로 숫자 그냥 단순하게 넣어놨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고, 이 형태로 그냥 문제가 나갈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뭐죠? 방정식도 아니고 이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그냥 단순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푸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다들 주식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 기본적 분석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내재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내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기술적 분석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은 가치고 기술적 분석은 가격입니다. 가격만을 고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이 틀렸죠. 그죠? 가치 변동이 아니고 가격 변동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술적 분석은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 수요와 공급만 보는 거죠. 시장에서 나오는 매수와 매도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이런 거보다 시장 자체의 어떤 감정적, 심리적 요인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심리적 부분, 감정 부분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가 이 1번 하다 보면 1번 그 기본적 분석에 뭘 자꾸 할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도 할인을 하거든요. 모든 거를.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틀린 거는 가치.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들어가면 무조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차트, 혹시 그 미국 차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후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선으로 막 그어놨잖아요. 야후 들어가시면 선으로 그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추세를 보기 쉬운 차트인데, 그래서 라인 차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 차트라고 해서 캔들이 아닌 바만 되어 있는, 이런 바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있는데, 이게 다 책에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차트가 있고, 포인트 앤 피겨라고 해갖고, 이건 요즘은 잘 안 씁니다.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차트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OX로 되어 있는 차트. 근데 이런 차트가 있다. 꼭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컵 앤 핸들은 패턴입니다. 뭐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림의 교재에 나오는 흐름이라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차트는 다들 뭐 HTS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X축이 뭐가 되죠?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니까 시간 척도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죠? 일봉, 이건 바로 그냥 매일, 데일리, 그다음 위클리, 주봉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차트 나타낼 때 선형으로 그냥 일반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HTS의 로그 함수 있죠. 로그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로그로.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선형과 로그 뭐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종가만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야후 파이낸스에 보시면 선으로 나타내는 게 전부 다 종가만을 그린 거잖아요. 라인 차트는 종가만을 했다는 것도 맞고. 자, 그다음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미국과 이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차트의 캔들 특히 차트의 이제 그 색깔 상승과 하락의 색깔이 틀리잖아요. 미국 주식은 빨간색이면 하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보통 이제 컬러로 옛날에는 컬러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까만색이든 하얀 그 투명한 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책에 잘 보고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는 부분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책 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그 3번에 보시면 이 또 종가가 그 시가보다 높을 때는 이 검은색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6번 보시면 제일 많이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뭐 제일 기초적인 그 패턴이 헤드 앤 숄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헤드, 양 어깨, 숄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말을 나타내는데 그림으로 매칭을 시키면 얘는 어떤 겁니까? 이 추세가 갔다가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지속이 아니고 반대로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 기술적인 거는 그림을 매칭을 잘 시켜야 됩니다. 매칭을 잘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게 2번은 맞잖아요. 세 개의 고점과 그다음에 중간 고점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림으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뭐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거래량이 여기가 높다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커브 앤 핸들은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컵이니까 컵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핸들, 컵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손잡이가 있는 이 모양을 알면 좋은 겁니다. 이 모양을 알아야 이걸 갖다가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U자 형태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서 상승하다가 또 상승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다가 좀 조정받았지만 또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지속 패턴이 맞는 거예요. 반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패턴에는 지속되는 게 있고 반전되는 게 있고 두 가지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모양 자체가 사각이 아니고 이런 삼각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기 패턴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양을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 삼각형은 삼각형 모양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삼각형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읽다 보면 이 특히 그 패턴이나 그 거래 기술적에 있어서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만 대칭 삼각형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반대로 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삼각형은 별로 안 어려운 문제고요. 쐐기형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 쐐기형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네. 보통 방향하고 반대로 갑니다. 하락 쐐기형은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위로 튀고요. 상승 쐐기형은 위로 가다가 아래로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그리고 책 내용 그대로 있는 거니까 안 나오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1번에 추세, 그러니까 10번하고 11번 추세에 대한 내용인데, 추세라는 거는 추세는 보통 주식이 오를 때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 추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긴 기간의 추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추세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그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는 경우죠. 그런 종목이 있긴 합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계속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무한히 계속 그렇게 상승을 못 하니까, 추세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부라는 걸 좀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세 그릴 때 상승 추세는 어디를 긋고 그리나요? 보통 차트 보시면 뭐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추세는 이렇게 긋죠, 그죠? 근데 하락 추세는 고점을 그리니까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속이냐 반전이냐 그 부분 말씀드린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할 때 보통 이제 반전 지속이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3번이고, 13번 그 주식 하시면 분석할 때 그 보조지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보조지표의 대부분은 가격 아니면 거래량을 더하거나 나누거나 뭐 어떻게 하든 뭐 구워 삶아서 만든 게 보조지표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장난인데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죠. 반대. 거래량이 가격에 우선하는 거죠. 이건 기본입니다. 거래량이 가격에 우선하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14번은 뭐 이동평균은 그냥 넘어가고, 15번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많이 나왔던 OBV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니까 15번 같은 경우는 OBV가 뭐를 나타내는 지표인가 알면 답은 바로 나오잖아요. 15번 같은 경우 거래량인데 2번에 보시면 가격을 어쩌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거래량을 기간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말장난으로 좀 바꿔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16번 아까 제가
차트는 지속과 반전으로 계속된다. 그래서 이 반전과 지속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17번 같은 경우도 17번 같은 경우도 그 심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에도 경제 요소하고 시장 심리가 나온다. 그래서 시장 심리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번 같은 경우는 갭이라고 해서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빡 이렇게 올라서 시초가부터 이렇게 올라서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갭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돌파 갭, 진행 갭, 소멸 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림은 교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갭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게 어떤 갭을 나타내는지 설명을 이렇게 물으면 이건 어떤 갭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내는 게 돌파 갭, 계속 진행하다가 중간에 나타나는 게 진행 갭, 마지막에 그 올라오다가 빠지는 그 갭, 소멸 갭,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순서하고 어떤 거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9번 같은 경우는 얘는 그 실제 매매할 때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다이버전스라는 거. 다이버전스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19번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9번은 보시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보통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수반 안 하는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다이버전스 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늘면 주가는 보통 바닥을 좀 다지다가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이버전스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번은 이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뭐 요것만 보면 이제 그 보조 지표에 DMI 지표 쓰는데 그 중간에 이제 ADX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ADX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뭐 다른 거를 낼 수도 있는데 DMI를 그냥 낼 수도 있고, 뭐 지표는 보조 지표는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런 거는 이거구나라고 하셔갖고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ADX가 보통 그 DMI 지표를 좀 최근에 뭐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많이 쓰는 게 스토캐스틱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MACD 네? 꼭 뭐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어디가 맞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DI와 마이너스 DI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보통 이제 종목 스크린 할 때 식을 쓸 때 그 DI가 뭐 약간 틀린데 어쨌든 그 DI가 마이너스 DI가 가격이 뭐 어느 정도 빠지는 가운데 뭐 상승 교차할 때 ADX가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식을 쓰는 건데요. 얘는 그냥 뭐 설명한 거니까 설명한 내용만 써놓은 거고, 이걸 활용하는 거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턴하는 거를 잡아내는. 근데 그거는 약간 해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답이라면 주가가 다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똑같이 해석은 안 되고요. 보통 이제 DMI나 ADX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잡아낼 때, 뭐 저는 이거 DMI 지표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잡아낼 때 좀 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중간에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뭐 조정의 가운데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의 차이라서 얘는 정답이 없어요. 중간에 아까 뭐 주가를 어느 주가에 잡아내는 거 이런 거는 정답이 없어서 이걸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설명에 대한 내용만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네네. 아, 그거는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볼린저 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자체를 뭐 이런 식으로 이 볼린저 밴드가 어떤 식일 때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는 아직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볼린저 밴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 보조지표 밑으로는 쓰이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좀 보셨으면 설명이 이해가 좀 빠를 텐데 지금 전혀 이런 부분은 거의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거의 시험은 이 예상 문제 패턴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그래서 뭐 이런 패턴 부분을 좀 보시고 혹시 교재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은 딱 세 분만 받았고요.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혹시 오늘 응시할 분이나 책 구매하실 분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관련해서 세 분만 딱 질문 받을게요. 시험 시간 1시간 반 동안 90분간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과락이요? 과락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있을 텐데 40점, 예, 한 과목당 40점이면 과락입니다. 평균 60, 뭐 70점이 나와도 안 됩니다. 그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 그 응시하실 분, 그 다음에 혹시 교재 구입하실 분들은 남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반부터요.